해수의 표층순환. 자, 한번 봅시다. 표층순환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뭐냐면은 바람이에요, 바람.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이 해수의 표층순환을 일으키는 게 바람이고, 지구 전체의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거는 바로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공통과학에서도 잠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보면은 일단 대기 대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구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구가 구형이다 보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지구에 평행하게 입사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위도별로 태양빛이 들어오는 뭐가 다 달라요? 고도가 달라요.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수직하게 들어올수록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에너지 값이 더 큽니다. 따라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이 태양의 남중 고도 자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적도 지역, 저위도 지역은 거의 수직에 가깝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은데,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되게 수직이 아니라 거의 비스듬하게 들어와요. 극지방으로 가면은 거의 한 10도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작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 되더라도 위도에 따라 같은 시간 동안에 태양의 일조를 받더라도 위도에 따라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다 다르게 돼요. 그래서 적도에서 위도 38도 정도까지는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요. 그러니까 과잉 상태가 되는 거고, 38도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흡수량,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이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 표를 보게 되면은 이 38도 부근까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잉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출량이 흡수량보다 더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부족하게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남는 에너지가 그냥 멈춰져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는 항상 많은 데서 에너지 양이 과잉인 데서 부족한 데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남는 양하고 부족한 양은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요. 예,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구 열수지 평형, 예, 지구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저기 부족함과 남음이 없는 평형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가 가장 에너지가 많이 남기 때문에 이 적도 부근에서 이동하는 에너지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어디에서 에너지 이동량이 가장 많냐면 여기 딱 0이 되는 부분, 크로스 되는 부분인 위도 한 37에서 38도 사이, 이 부분에서가 가장 에너지 이동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도가 37.5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부분이 거의 같아지는 지점이라서 여기서 에너지 이동량이 실제로는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은 이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 생기게 돼요. 보면은 전 지구적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의 순환이고, 우리 앞에서 했었죠. 태풍이 발생했었을 때 태풍의 이동 경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편서풍하고 무역풍이었잖아요. 이런 편서풍하고 무역풍이 바로 이 지구 전체의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람에 해당이 되는 건데, 보면은 발생 원인은 위도에 따른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순환 모듈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지구가 만약에 자전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의 바람이 불게 돼요.
즉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으면 저위도 지방에서는 에너지, 적도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상승한 공기가 이쪽 제일 부족한 극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하강을 해요. 이렇게 극으로 가서 하강을 하게 되니까 이 북극 쪽은 고압대, 남극 쪽도 극지방은 고압대가 형성이 되고 적도 지역은 저압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만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구가 만약에 자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반구는 이렇게 무슨 풍만 불어요? 북풍만 불 거고 남반구는 남풍만 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자전을 안 한다라고 하면. 네. 그런데 이런 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순환세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즉 북반구에 하나, 남반구에 하나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딱 두 개밖에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 북반구는 북풍만, 남반구는 남풍만 불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근데 지구는 뭘 하니까? 자전을 한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자전을 하니까 이 열대류와 열대류와 전향력 때문에, 전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왜 생기냐면은 지구 자전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향력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구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구인데 자전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그럼 자전을 하게 되면 지구가 원운동을 하는 거는 이렇게 수평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각 위도별로 이렇게 위도별로 실제로 보면은 자전 속도는 같죠. 자전 주기는 같죠. 24시간 동안 도니까. 근데 자전 속도는 같을까 다를까? 실제로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봐봐. 고위도 지방은 한 바퀴를 돌아가는 원 둘레가 이 정도예요. 근데 저위도 지방은 한 바퀴를 돌아가는 원 둘레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고위도로 갈수록 회전 반경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요. 회전 반경 자체가 구니까. 여기가 가장 가운데가 중심 부분이 원통이 넓을 거 아니에요. 위로 갈수록 좁아질 거 아닙니까? 구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원운동을 하게 되면은 힘이 두 가지가 생겨요. 뱅뱅뱅뱅 돌리면 원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원의 회전 중심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작용해야 되냐면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해야 되고요. 구심력에 의한 관성력으로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가다 커브를 갑자기 확 틀면 회전 트는 방향 쪽으로 몸이 쏠려요? 바깥쪽으로 쏠려요? 바깥쪽으로 쏠려요. 그 힘을 뭐라고 불러요? 회전할 때 바깥으로 튀겨나가려고 하는 힘? 원심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위도별로 원심력의 크기가 다 달라요. 이렇게. 원심력은 어디가 제일 크겠니? 적도가 제일 커요. 그런데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 중력은 대신에 어느 위도에서나 다 어떻게 작용해요? 다 동일하게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력과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위도별의 원심력의 합력이 전향력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이 적도에서는요, 중력하고 전향력의 크기가, 원심력의 크기가 같아져요. 그래서 전향력이 빵이 돼요. 그러면 전향력은 실제는 어디가 제일 크겠니? 그게 제일 크겠죠.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의 크기가 커져요. 둘을 합해주면. 그러니까 이 힘과 이 힘의 합력 값이에요. 이렇게 작용하는. 예, 그래서 중간에 이상한 애매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향력이고, 이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순환세포 모듈이 위도별로 몇 개씩 만들어져요? 3개씩이 만들어져요. 3개씩이 만들어져서 크게 30도 간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도에서 30도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는 30도에서 60도 사이를 페렐 순환, 그 다음에는 위도 60도에서 극 사이를 극순환,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이 중에서 헤들리 순환이랑 페렐 순환, 요 두 가지를 무슨 순환이라고 하냐면은 직접 순환이라고 하고요. 이 직접 순환에 의해서 가운데 끼어 있는 페렐 순환은
상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간접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직접순환은 고온에서 상승해서 저온에서는 하강하는 열대류의 원리로 발생하는 순환이에요. 그래서 헤들리 순환하고 극순환, 즉 가열된 적도에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게 되고 상승해서 올라간 공기가 전야극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극에서 가장 차니까 내려왔던 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둘 극순환이랑 여기서 일어나는 헤들리 순환은 온도차에 의한 대류로 일어나게 되는 직접순환이고, 가운데 끼인 페레 순환은 여기가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 따라가는 공기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이 순환이 양쪽에서 일어나면서 끼이니까 알아서 같이 돌아가게 돼서 만들어지는 순환이 바로 무슨 순환이다? 페렐 순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순환 모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연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했지만은 적도에서는 무슨 기류? 상승 기류. 극에서는 하강 기류. 그 다음에 30도 지역에서는 하강 기류. 60도 지역에서는 상승 기류. 그쵸? 그래서 적도 조합대, 중위도 고합대, 그 다음에 한대 전선대, 극고합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이제 연직순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연직순환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고합대, 적도가 저합대, 30도가 고합대, 다시 저합대, 여기가 고합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고기압, 저기압에서 어떻게 됐어요?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나가죠.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오죠. 그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오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나가고,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오고,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나가고, 그거를 수평으로 나타내면 무역풍대, 편서풍대, 극동풍대 이런 식으로 해서 수평의 순환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바람은 앞에 날씨부터 해양까지 다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서 숙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순환하고 기압대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은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하강해요. 그래서 극고압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대 전선대는 저압대요.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도 60도 부근 극동풍하고 편서풍이 만나서 한대 전선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 위도 30도 부근, 그러니까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발달하는 바람이 가장 강한 지역이죠. 중위도 상공으로 밀려와 쌓인 공기가 하강 기류를 형성을 하게 되고, 적도 조합대는 가열된 공기가 상승을 하는 곳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람이 계속 분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불어요. 1년 내내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계속해서 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해수의 표층 순환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해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해수의 표층 순환에서 풍성 순환이라고 했어요. 풍성이면 뭐야? 바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순환이에요. 자, 수온 약층 위에서, 즉 혼합층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순환을 바로 풍성 순환이라고 하고, 발생 원인은 대기 대순환으로 지표면에 부는 바람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륙에 분포하고 지구 자전에 영향을 받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향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륙의 분포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해류가 가다가 대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빵 충돌해요. 충돌하면은 진행 방향이 어떻게 돼요? 꺾여요. 그래서 대륙하고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 충돌하는 방향 때문에 이제 대륙이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층 해류는 해양의 표층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지속적인 흐름이에요. 일정하게 흐르는 게 바로 이 표층 해류에 해당이 되고요.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해류도 있고 이렇게 가는 해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거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했던 대기 대순환에서 보면은 가운데가 적도죠.
그 다음 위도 30도, 60도 지역 이렇게 보면은 이 북동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남동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그다음 편서풍이 이렇게 불고 얘도 편서풍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동풍, 서풍, 동풍, 서풍이기 때문에 동풍 때문에 동에서 서로 가고 서풍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 요 무역풍하고 편서풍 때에서 움직이는 해류들 같은 경우에는 동서 방향으로 예, 해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풍지대에는 무역풍의 영향 때문에 해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동에서 서로 흘러요. 그러니까 이 바람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편서풍 때는 서에서 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예, 이런 현상을 보이게 돼요. 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무역풍 때에서 흐르는 게 북적도 해류가 있어요. 가운데 적도가 있고 여기서 북적도 해류가 있어요. 이렇게 북동 무역풍 때문에 남동 무역풍 때문에는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갑니다. 같은 방향이죠. 둘이. 그죠? 그 다음에 편서풍 때에서 흐르는 거는 우리나라가 있는 여기서 이렇게 북태평양 해류. 왜? 이렇게 올라온 해류가 여기서는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게 돼요. 남극 순환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여기 있는 대서양에 흐르는 북대서양 해류 같은 경우에도 편서풍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남북 방향으로 가는 해류는 이 동서 방향으로 가는 해류가 대륙에 막혀버리면 대륙에 충돌해가지고 해류의 이동 방향이 꺾여요. 그래서 해류의 흐름이 변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양의 서안이 있고 대양의 동안이 있어요. 대양의 서안, 그러니까 태평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평양의 이 왼쪽이 서안이에요. 오른쪽이 동안이에요. 그럼 아까 이렇게 무역풍에 의해서 북쪽 대류랑 남쪽 대류가 이렇게 갔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륙이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 여기에 오세아니아 대륙이 이렇게 있다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대양의 서안에서는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난류가 흐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봐봐. 지금 여기가 적도 부근이고 여기가 중위도잖아요. 그럼 적도에서 빵 부딪혀서 위로 흘러가요. 여기서 대륙에 빵 부딪혀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기 때문에 난류가 흘러요. 난류가. 그 다음에 동안에서는 이렇게 왔던 해류가 여기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죠.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여기에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기 때문에 빵 부딪혀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요. 얘도 올라오다가 빵 부딪혀서 이렇게 위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한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연안 쪽으로 올라오는 쿠로시오 난류, 그 다음에는 여기 대서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멕시코 만류, 그 다음에는 여기 호주에서 이렇게 앞바다로 흘러가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남아메리카 쪽으로는 브라질 해류, 이런 것들이 난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고, 동안에서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는 뭐가 흘러요? 한류가 흐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그 다음에는 페르 해류, 그 다음에는 벵겔라 해류, 이런 것들이 한류에 해당이 됩니다. 크게는 동서방향 해류, 남북방향 해류, 남북방향 해류에서는 이제 난류하고 한류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순환 모듈을 보게 되면은 순환 방향이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 서로 어떻게 흘러요? 반대 방향으로 해류의 순환이 나타나게 돼요. 보면 여기서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면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해서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아열대 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남반구 태평양을 기준으로 보면은 남적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다음에 남극순환류, 페루 해류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 모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으로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해류와 대륙 때문에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순환을 이뤄서 대칭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열대순환, 아열대순환, 아한대순환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보는데 보통은 아열대순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무역풍에 의해서 적도와 적도 반류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가운데가 적도가 이렇게 있죠. 북적도 해류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가죠.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가죠. 근데 딱 적도에서는요. 적도 반류라고 해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적도 반류예요. 왜 얘 혼자 왜 이렇게 갈까? 이거는 풍성 해류가 아니라 일종의 경사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면의 경사 때문에 흐르게 되는 건데 이거를 수평 방향으로 보면 봐봐. 바람 때문에 여기 있던 바닷물이 일로 가죠. 여기 있던 바닷물이 일로 가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바닷물이 일로 가면 옆에서 보면 여기 있는 해수가 일로 가니까 여기가 이렇게 수위가 높아져요. 이쪽에 태평양의 동쪽, 이거 태평양의 서쪽이에요. 그럼 여기 있던 물이 바람 때문에 일로 가니까 이쪽이 수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반대로 이렇게 경사면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는 전향력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거의 안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적도 반류가 생기니까 여기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아열대순환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북반구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남반구는 예, 반시계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아래가 어떻게 돼요? 시계, 반시계, 다시 어떻게 돼요? 반시계요. 반시, 반, 시, 반시.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한대순환은 북반구만 나타나요. 남반구는 아래가 남극 대륙이 있어서 남극 대륙을 돌아가는 남극 순환류가 생기기 때문에 대륙 수륙 분포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자, 그럼 이 표층 순환의 역할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난류하고 한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해류가 생기기 때문에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면서 열을 전달을 하고요.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면서 열을 흡수를 해줘요. 자, 그래서 난류하고 한류를 비교를 해주면 일단 난류는 당연히 수온하고 염분이 높고요. 한류는 수온하고 염분이 낮아요. 그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 기체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간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그죠? 해수에 성질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하고 영양 염류가 난류는 적어요. 한류가 영양 염류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즉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영양 염류가 한류가 훨씬 더 많고 산소량도 많다 보니까 플랑크톤이 많고 먹이가 풍부하니까 한류의 어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는 이 난류나 한류가 연한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난류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변 지역의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고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같은 미도에 비해서 더 기온이 어떻게 돼요? 높아요. 그리고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더 춥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도 65도쯤에 있는 레이카비크의 1월 평균 기온은 위도 40도에 있는 뉴욕보다도 더 높대요. 뉴욕이 더 저위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고위도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왜? 난류인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뉴욕보다 더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나타나게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었을 때 거의 같은 위도에 누구와 어디하고 어디가 있냐면 강릉이랑 인천이 이렇게 같은 위도에 있는데 겨울에 여러분들 그냥 딱 봤었을 때 강원도가 더 춥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겨울에 어디가 더 추워요? 인천이 더 추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강릉 쪽으로는 동안 난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난류의 영향으로 인천보다는 더 강릉의 기온이 겨울철 기온이 따뜻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보면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바로 뭐예요? 쿠로시오 해류예요. 쿠로시오 해류. 난류죠. 대표적으로. 북태평양 서쪽을 따라 북상하는 해류예요. 우리나라 근원의 해류가 쿠로시오 해류고 쿠로시오 해류에서 지류가 쪼개집니다.
지류가 쪼개져서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올라가는 황해난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마도 앞바다로 가는 쓰시마 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동안난류가 있어요. 그래서 난류는 크게 쿠로시오일에서 쪼개진 황해난류, 쓰시마난류, 동안난류 이렇게 나눠지고, 한류는 연해주, 리만 한류라고 하는데 연해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여기서 빠져나온 지류인 북한 한류가 북한 쪽을 따라서 동해안을 따라서 남하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서한 연안류는 여러분들 이 서해는요, 이 중국하고 우리나라 대륙 사이에 내해예요.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황해난류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로 생기는 게 서한 연안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죠, 여기. 동해안. 동해안 지역에서는요,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밀도가 한류가 난류보다 크니까 차가운 해수는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난류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층을 져서 위쪽에는 난류성 어종, 아래쪽에는 한류성 어종이 같이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한류에서 풍부한 용존산소하고 영양염료가 공급이 된다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훨씬 좋은 어장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난류의 세력이 세지니까 조경수역이 북상하고요. 겨울에는 한류의 세력이 세지니까 조경수역이 남하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현재는 원래는 조경수역이 우리나라 동해안에 있는 주문진 일대가 그 조경수역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조경수역이 많이 북상했어요. 위쪽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북한 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죽하면 요새 오징어가 안 잡혀요. 오징어가 난류성 어종이 아니라 한류성 어종인데, 동해안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져 버리는 바람에 오징어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 오징어 회 먹으려면 한 마리 얼마나 할 것 같아? 산오징어. 여러분들이 마트나 이런 시장 가서 볼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뭐예요? 원양어선이 잡은 냉동 오징어예요. 예. 근데 오징어 회 먹는 살아있는 오징어 있잖아요. 한 마리 한 3만원? 35,000원이에요. 되게 비싸요. 예전에는 거의 오징어가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 서비스처럼 줬는데, 요새는 산오징어 보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자, 우리나라 주변 해류는 동안난류, 황해난류,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수온하고 염분이 높고 용존산소량하고 영양염료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동안난류는 여름이 빠르고 겨울은 좀 느리고요. 황해에서는 겨울철에는 중국 연안류가 남쪽으로 흐르므로 황해난류의 영향은 좀 약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황해안은 수심이 낮아요. 그러니까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평균 44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비열도 작고 수온이 훨씬 더 찹니다. 상대적으로. 북한 한류는 연해주 한류의 지류로 수온하고 염분이 낮고 용존산소량하고 영양염료가 많은 대표적인 한류에 해당이 됩니다. 네.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은 뭐예요? 적도에서 위도 38도인 지역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보다 많기 때문에 남고, 여기는 적기 때문에 부족하죠. 그다음 2번은 대기재순환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에너지 불균형이고, 자전하지 않으면 순환 모듈이 위도당, 그러니까 북반구 하나, 남반구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죠? 근데 순환하게 되면은 3개의 순환세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자, A를 뭐라고 불러줘요? 극순환. 얘는 페렐순환. 그 다음에 C가 헤들리 순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압대, 가는 뭐예요? 극고압대. 그 다음에는 한 대 전선대니까 여기가 저압대. 다시 여기는 고압대, 적도는 저압대. 이렇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4번은 표층해수 해류. B 뭐예요? 북적도 해류. C는 쿠로시오 해류. D는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A는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OXXO. 그 다음에 6번은 기억은 난류는 한류보다 수온과 염분이 높죠. 용존산소량하고 염류는 적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봅시다. 여기서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를 찾아주면은 무역풍대가 0도에서 30도 사이가 무역풍대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 있는 해류는 뭐다? 예, 무역풍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따라서 뭐예요? A부터 F 중에서 골라주면은 여기서는 뭐밖에 없어요? D밖에 없네요. 그죠? D. 그죠? 예, 남쪽도 해류에 해당이 되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난류에 해당이 되는 거, 이 중에서 골라주면은 뭐가 난류예요? 저 중에서 C하고 E가 난류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C 어디 있어요? 멕시코 만류죠. 그죠? C는 멕시코 만류고, 그 다음에 E, 그죠?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죠.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자, 적도를 경계로 했었을 때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해수의 순환, 아열대 순환은 서로 대칭이 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555XXOX입니다. 555XXOX. 자, 그 다음에 2번은 A는 쿠로시오 난류, 그 다음에 B는 황해 난류, C는 C 어디 갔냐? C는 동안 난류, 그 다음에 D는 북한 한류, E는 연해주 한류. 이렇게 되겠죠? 조경수역 이뤄주는 거는 D하고 C죠. 두 개. 자, 그 다음에 3번은 기억은 어떻게 돼요? A는 뭐예요? 쿠로시오 난류고, E는 연해주 한류죠. 따라서 A가 난류니까 수온은 높다. 그 다음에 얘는 낮다. 예, 영양 염류는 적다. 예, 많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OXOO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신 만점 문제 봅시다. 1번에 5, 2번에 3, 3번에 5, 4번에 3, 그 다음에 5번은 이 모형에서 대기 대순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도와 극 사이에 세 개의 순환세포가 형성되는 까닭은, 첫 번째는 이제 직접 순환이 있고 간접 순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 그러니까 열 대류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죠.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자, 그 다음에 6번은 2번, 7번에 4번, 8번은 4번, 그 다음에 9번은 기역에 흐르는 해류 이름 뭐예요? 쿠로시오 해류죠. 그 다음에 니은에 흐르는 거는 캘리포니아 해류죠. 근데 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난류고, 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한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야, 용존산소량은 어느 해역이 더 많아요? 예, 니은 해역이 더 많아야 되겠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10번은 2번, 11에 5번, 그 다음에 12번. 북태평양에서 아열대 순환을 구성하는 해류의 이름을 순서대로 쓰고,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서 쿠로시오 해류,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네 가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일단은 동서 방향은 대기의 대순환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남북 방향은 대륙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 2번, 14번에 4, 15에 2, 실력업은 1번에 3, 2번에 5번입니다. 네. 자, 질문. 질문. 저 15번 문제. 이거요. 자,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를 나타냈대요. 자, A. 황해난류잖아요. 그쵸? 그럼 근원은 뭐예요? 쿠로시오 해류. 맞죠? B의 유속. 난류의 유속은 여름철이 더 셉니다. 예, 세력이 강해지니까. A는 C보다 A 어디였니? A. 황해난류는 여기 흐르는 북한 한류보다는 수온이 높고 염분도 어떻게 돼요? 더 높게 나타나죠. B와 C가 만나는 조경수역은 겨울보다 여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북상한다라고 했죠. 여름에는 난류의 세력이 세지니까 북상하니까 여름철이 더 위도가 높게 나타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없어요? 없으십니까? 오케이.